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검탄위는 오늘 김건희 주가적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특검으로 편파 수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며 강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탄위는 김건희를 대한민국의 최법관으로 만든 주역은 친윤사단 김영철 검사다. 김 검사가 이끈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 3월 김건희가 대표했던 커머널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수사 1과장 김영철 검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특혜를 받은 대가로 김건희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영철은 과거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 없다.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이 된다. 특히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후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후 2년 동안 김건희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 무죄 죄조기에 임무를 마친 대가인지 반부패 수사 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에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영전했다.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이 12월에 큰 게 온다라며 김건희 특검으로 인해 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사실 이 정권 시작부터가 본부장 리스크로 인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 누구라도 예측하고 있었죠. 오죽하면 건의의 기도라는 풍자까지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 차고 넘쳤던 이 본부장 리스크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윤석열, 김건희 가족들 잡을 수 있었고 정권도 뺏기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을 그렇게 감싸고 돌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뭐가 그렇게 두려웠길래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바로잡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튼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바로 잡아야 하고, 위법한 것이 있다면 심판해야죠. 여튼 민주당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10일 뉴욕타임즈는 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면서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석열과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또한 김기현 대표가 9월 7일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한 부분도 언급을 하며 한국의 언론자유 위축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 독재국가 체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수색당했다.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도박, 음란물 또는 북한 선전이 담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미디어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3곳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윤석열은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선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18개월간 임기의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올해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언론인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이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명목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외 언론은 이렇게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대다수 언론들은 정권의 눈치 보며 앞장서서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북한 언론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죠. 이에 오늘 민주당의 선다잇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한국 검찰은 스파이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비판 언론을 수사한다며 언론 자유를 지적을 했다. 뉴욕 타임즈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빚어진 MBC 소송 사건 방심위의 마카파시 규제를 소개했다. 정말 글로벌 망신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언론 탄압이 이제는 해외 언론까지 나서서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K컬처, K드라마로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을 언론 탄압국으로 만들고 있다. K검찰이라도 수출할 작정이냐라고 작심 비판하면서 윤석열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 멈추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 겸허히 수용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가는 곳곳마다 글로벌 호군으로 타고 국제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는 글로벌 언론들까지 윤석열을 망신 주고 있습니다. 강약약강의 전형을 보여주는 정권이 해외 언론에 대해서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국내 언론만 두들겨 잡는 저열한 행태. 언론과 대립해서 이긴 정권 없었고 국민과 대립해서 이긴 정권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로 역시도 그 이전 정권들보다 더 혹독한 말로를 경험하게 될 거라 봅니다. 특히 언론 탄압의 선봉장에 선 이동관, 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하자 좀 입이라도 닫고 있을 것이지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후한무치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저 뻔뻔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런 태도로 언론을 탄압하며 위법성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으니 탄핵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튼 시간은 이제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또 재시도하며 국면전환 카드로 쓰려고 하겠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뚝을 막을 수는 없지요.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저렇게 나오는 이유도 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봅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